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파월 발언의 의도는 어떤 부분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관세 보복 전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악재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시 상황입니다. 자, 뭐 지금 주말이죠. 걱정은 접어두고, 그리고 시각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역 정책 불확실성은 글로벌 글로벌 성장 둔화와 미 제조업 약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봐도 이렇게 보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무역 정책 지금 불확실성은 누가 만들고 있냐? 트럼프가 만들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무역 정책에서 상당히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공격을 계속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죠. 그러면서 다시 타겟을 유럽으로 돌리면서 유럽하고도 또 한판 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자동차 관세 이런 부분 하면서 지금 이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는 전부 다 트럼프 한 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월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한 좀 경고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제조업이 약화되고 글로벌 성장이 둔화되는 이런 부분을 미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막기 시작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미쳐 날뛸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라고 좀 보여집니다. 더 이상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뭐 싸고 있는 똥을 더 이상 내가 치우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를 보여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현재의 경기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은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 금리 부분을 가지고 다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좀 보여지고, 그렇지만 경기 확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나 몰라라 하진 않겠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금 트럼프의 저런 행동에 상당히 이제 좀 경고를 날리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된 게 거의 없죠. 전부 다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고 있고, 중국 괴롭히다가 중국의 성장률이 확 떨어지니까 유럽 쪽으로 돌려서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괴롭혀서 자기들 이익만 취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덴마크에 이 그린란드 안 팔면 이제 뭐 재미없을 거다, 이렇게 협박도 하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지금 깡패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뒤치다거리 하면서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다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은 독일과 중국에서 경기 둔화 징후가 현저하다라고 지적을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흔들리고 있죠. 독일 지금 이제 무역 자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도 점점 줄고 사고자 하는 이런 소비 심리도 점점 줄어들고, 이러니 경기 둔화가 안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독일과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기 때문에 둔화가 상당히 현저하죠. 지표로 다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미국 장단기 금리도 계속 역전되는 현상이 8월 들어서만 4번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 발언이 나오면서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또 역전됐죠. 자, 브렉시트 전개와 홍콩 사태 등 지정학적 요인에 따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산적해 있죠. 자, 지금 상황이 다 좋지 않습니다. 그는 통화 정책이 소비 심리와 기업 투자를 지지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무역을 위한 규칙을 제공하지는 못한다라면서 통화 정책의 한계를 내비쳤죠. 자, 이제 통화 정책을 계속 내리게 이런 트럼프가 지금 요구하는 대로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 이제 이 소비 심리 계속 떨어지고 기업 투자가 또 이제 이렇게 하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통화 정책으로만 막기에는 한계가 있고, 트럼프가 지금 상당히 난장을 피우고 있는 이런 부분 스스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소비 심리가 하락하고 기업 투자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0.2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이 파월 의장이 연준이 이 금리 인하를 할지,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얼마나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안개 속으로 좀 들어가 버렸죠. 그냥 이제 이런 부분은 깜깜이처럼 되어 있고, 정말로 안 좋아졌을 때 나와서 이제 좀 받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연준은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죠. 자, 이게 지금 트럼프 때문에 연막을 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는 짓을 보면 정말로 가관이죠. 중국 쪽하고 도저히 이렇게 협상할 의지는 없고, 계속 이제 연준 쪽을 쪼아서 금리 인하로 이런 부분 다 막으면서 세계 경제는 이제 지하실로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금리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하고 이제 한판 떠보겠다, 이런 느낌이라고도 좀 보여집니다. 자, 연준은 확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러면서 이제 딱 이제 자기 입장을 완전히 그냥 안개 속으로 밀어 넣어 버렸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죠. 이 지금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연준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으니까 상당히 지금 극대노를 했습니다. 자, 큰 폭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계속 연준 압박을 했죠. 계속해서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월 의장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요구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는 이런 스탠스에 딱 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을 했죠. 자, 나의 유일한 질문은 파월 의장과 시진핑 주석 중에 누가 우리의 더 큰 적인가 라면서 파월 의장을 공격을 했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미국 시민들도 파월 의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을 많이 했겠지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파월 의장의 이런 스탠스가 어찌 보면은 약간 역발상을 해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뉴욕 증시가 2~3%대 급락을 했죠. 또 이제 이런 발언하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부분에 트럼프가 또 중국에 이제 또 이제 중국에서 관세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더 관세를 더
올리겠다 이러면서 관세 인상에 대한 그런 보복에 대한 이런 발언을 곧바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 3%대 급락을 했죠. 자, 파월 의장 발언에 대한 실망감과 격화되는 미중 무역 갈등이 커다란 악재가 됐습니다. 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중국 정부는 원유, 대두 등 5,000개 미국 상품의 보복 관세 부과를 예고했죠. 자, 특히 대두 같은 이런 농산물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이죠. 표밭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고 또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에 대해 트럼프는 중국은 필요 없다,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추가적인 관세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 부과, 이 부분 어제 나왔던 얘기죠. 자, 미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적 성격. 5,078개 제품에 5% 내지 10% 관세 부과.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고 중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5% 추가를 했죠. 눈에는 눈이고 얘는 이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 수입품에 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23일 현지 시간에 밝혔습니다. 자, 이 중국이 750달러 부분 관세 부과하는 데 대한 조치를 바로 했죠. 애석하게도 과거 행정부는 중국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말았다라면서 과거 지금 행정부를 부로 지금 책임을 좀 떠넘기고 있죠. 자,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합리화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이 좀 되기 위한 그런 포석이죠. 그런 포석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경제 크게 살리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이런 부분으로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이제 거의 한계 좀 다다라 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2,500억 달러치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월 1일부터 현재 25%에서 30%로 인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나머지 3천억 달러치 중국 상품 예정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달 1일 9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할 예정이다. 바로 실행을 하죠. 그중 약 절반인 상품들에 대한 관세는 12월 15일로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이제 서로 치고받고 상당히 강하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대면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협상을 이제 진행을 할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또 그때 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이제 협상을 앞두고 상당히 이제 서로 공격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좀 우려될 만큼 좀 크게 싸우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한미훈련이 다 종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 그냥 발사하고 있죠. 이제 이 미사일 쏘는 거는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미사일 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악재 축으로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죠. 미사일 쏴도 그냥 전혀 이런 입장 발표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입장 발표를 좀 했죠. 강하게 우려가 된다. 종료했는데도 왜 쏘냐 이거죠. 우려가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려된다 이야기했죠. 하여튼 중국
북한은 계속해서 뭐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일본은 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지소미아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은 이례적으로 최고 수위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도 미국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뭐 그거 아니었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당히 이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좀 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미국 쪽에서 계속 압박을 좀 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악재죠. 자, 지금 이제 그런 이런 부분들 보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파월 의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악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에서도 트럼프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 트럼프 말대로 파월 의장도 트럼프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서 더 나가게 되면 정말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부분 금리 인하 가지고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 더 이상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도움을 주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트럼프의 적이 둘이 생겼죠. 중국도 적이 돼버렸고, 적이 원래 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도, 별로 그렇게 트럼프가 좋아하지는 않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뭐 더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제 기로에 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또 발생했죠. 네 번째 발생을 했고 이런 부분은 강력한 경기 침체 신호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미국 경제는 그래도 상당히 강하다 이러면서 지금 다 뭐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뭐 경제가 강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금리는 계속 압박하라고 크게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또 앞뒤가 좀 맞지 않죠. 자, 지금 트럼프가 또 얼마 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대표 CEO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면담도 하면서 시장 상황 물어보고 소비 상황 그리고 투자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의도 했죠. 지금 트럼프는 속으로는 지금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했죠. 트럼프에 대한 이런 보복 조치죠. 중국이 공격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계속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가 되는 거죠. 거기에 또 트럼프가 다시 보복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이 저렇게 보복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런 부분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폭탄 싸움은 계속 이제 기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좀 악재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뜻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스탠스 이겠지만 이제 9월 달에 대면 협상을 하는 데 앞서서
이제 밀려버리면, 기싸움에서 밀려버리면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위치에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삿바 싸움에서 밀리면 씨름에서도 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미국도 물러서지 않고 말폭탄에 말폭탄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 발씩 주고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안개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발언을 했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뭐 파월 때문에 지금 경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다라고 비난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비난을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뭐 파월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인하를 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까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는 지금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부분이라는 거를 미국 국민들도 이제 다 알고 있겠죠. 다 알고 있고 이제는 지쳐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 부양하는 트럼프의 액션들로 인해서 잘 부양이 돼 왔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파월 쪽에서도 등을 돌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트럼프가 파월을 아무리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도 파월도 욕을 먹겠지만 결국은 트럼프의 지지자들도 이제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파월도 잘못한 거 그래 이러면서 욕을 하겠지만 트럼프 네가 중국하고 저렇게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가 멍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부분이 미국에도 지금 자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다시 화살이 트럼프 쪽으로 더 많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만약에 흘러가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월한테 그냥 계속 넘기면서 파월 때문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죠. 손 놓고 있어 버리면 주가는 하락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투자 심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인 이런 하방이 좀 심해지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려하고 싫어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주가 위치 자체가 지금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투자 심리를 되돌리기가 어려운 그런 시점이라는 거를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떠한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트럼프가 좀 계속 이제 자기 고집대로만 계속 밀고 가게 되면 이제 내년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화살이 다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렇게 되면 지지율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그냥 놔두면 트럼프 인생은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 뭐 이런저런 의혹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에 대선에 안 되게 되면 바로 그냥 청문회 열리고 감옥으로 가서 평생 썩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주가 방어 차원의 행동을 나설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중국과 이렇게 뭐 잘 해보겠다, 또는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하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대면 협력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언론에 흘리면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시장의 심리를 좀 되돌리는 그런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상 더 이상 이제 이런 미국 주가를 떠받칠 만한 그런 도구가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좋은 소식들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고 경기를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 거기에서 도움을 딱 주지 않겠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죠.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이렇게 하겠다, 완전히 뭐 이렇게 침체되게 놔두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불확실하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다른 방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협상 좀 잘 해 나가는 그런 부분밖에 지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경제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도구는 이제 그거밖에 없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크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거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상당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지만 시진핑도 트럼프도 어쨌거나 지금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둘 다. 지금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국민들이 상당히 크게 어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은 실제로 어택을 많이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을 이제 미국 국민들도 어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계속 높이게 되면 물건을 사는 이런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뭐 10만원에 사든 거 12만원에 사고 이렇게 되면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하나겠죠. 미중 무역 협상을 좀 잘 해 나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오늘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더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미국 주가도 더 저렇게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조금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큰 악재죠. 상당히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트럼프의 지금 폭주를 좀 막을 만한 그런 어찌 보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건이 몇 개가 더 터졌죠.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트럼프 한번 크게 놀랐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이제 파월 의장이 막아줄 걸로 예상을 했고, 대부분이 다 이제 그런 부분, 장단기 금리 역전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그런 좋은 신호를 이렇게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신호를 완전히 뒤엎고 좋은 신호를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번 트럼프가 깜짝 놀랐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장단기 금리 역전, 그리고 파월 의장 이런 발언, 이런 부분이 두 개가 지금 이제 겹쳐서 트럼프를 바짝 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 관세 뭐 이런 부분은 트럼프가 다시 이제 지금 뭐 맞보복 하면서 이제 대면 협상을 하면서 이제 우위를 잡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은 뭐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풀어 나갈 걸로 좀 보여지고,
자, 이제 그렇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벼랑 끝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정말로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전혀 문제없다 이러면서 계속 떠들어 대겠죠. 그렇지만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 부분 그리고 주가가 계속 방어가 되지 않는 이런 현상으로 주가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트럼프는 뭔가 결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뭐 알고 보니까 시진핑 아주 착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시진핑이 상당히 입장이 좀 좋아졌더라. 뭐 이러면서 그런 소식을 내겠죠. 만약에 그런 소식을 안 내고 계속 이 방향으로 밀고 나가서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끌려간다라고 하면 트럼프는 이제 더 이상 재선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이제 날아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뭐 주가야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흔들리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트럼프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이 시진핑과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떤 큰 결심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지고, 자, 주가를 보면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오르고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오르고 조정받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죠. 여기에서 이제 21선까지 뚫어냈지만 여기에서 이제 연준에서 좋은 결과 나왔으면 여기서 쭉 올라갔겠죠. 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타이밍이었죠. 그런 타이밍이었지만 연준에서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거 상당히 좀 안 좋게 흘러갈 만한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이지고, 단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지 못하면 뭐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이평선 부근에서 음봉이 길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이제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트럼프가 또 이제 어떤 이런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을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걸로 보이고,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뭐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뭐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트럼프가 이런 폭주하는 부분 조금 정신을 좀 차리고 지금 보호무역주의 이런 부분 조금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미국 아까 차트하고 완전 정반대죠. 이미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내려와 있고 큰 바닥 한번 보고 다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잘 올라갔죠. 잘 올라섰지만 저렇게 이제 미국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혼자 좋은 모습을 또 보이기는 또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강도는 그리고 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에 우리나라는 먼저 매를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좀 버텨낼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면서 한번 이제 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지금 상당히 매를 많이 맞았죠. 그리고 단기적인 뭐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미 미국 시장하고는 완전히 좀 틀리죠. 상당히 많이 이미 내려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더 하락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또 쌍바닥 부근 또까지 만약에 온다 그러면 또 이제 먼저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이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저 정도로 큰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먼저 매를 많이 맞아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PBR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08년도 서브프라임 수준까지로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서브프라임만큼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왔고 또 서브프라임 사태 수준까지 지금 PBR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죠. 서브프라임 때는 뭐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제 망할 것 같은 정말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안 좋았죠. 우리나라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정말로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 심리가. 자, 그렇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때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치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한번 벌써 이제 큰 하락도 한번 경험을 했죠. 자,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성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과정이죠. 어떤 일이 중간중간에 거시적인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은 나라들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이제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다 알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이 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다.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림이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과정을 또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나중에 다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안 좋게 간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금 PBR 입장 이런 거 보면 이미 많이 내려와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은 내려온다 그러면 한참 더 내려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렇게까지 되면 트럼프는 이제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 가게끔 트럼프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악화가 된다 그러면 결국 트럼프의 지지도는 이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트럼프도 뭔가 이제 중국을 칭찬할 만한 거리를 만들어서 달래기에 나서겠죠. 달래기에 나서고 또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안 간다,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나가리 되고 정권 바뀌겠죠. 정권 바뀌게 되면 다시 보호무역주의는 다 이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다 그냥 폐기가 될 겁니다. 폐기가 되고 다시
이제 경기 확장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자유무역주의로 다시 이제 또 선순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세계 경제는 다시 안정권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짓눌린 주가 폭발하듯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봤자 1년밖에 안 남았죠. 자, 길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길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일희일비 하면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악재가 많이 산적해 있는 이런 상황,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좀 뭐 안 좋으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결국은 뭐 좀 이렇게 흔들리다가 다시 돌아서겠지라고 이런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려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죠. 내가 산 주식 자체가 그 주식이 잘못하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죠. 경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작전주에 한번 몸을 싣고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이렇게 이제 상패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일 우려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뭐 거시적으로 지금 저렇게 뭐 악재가 이렇게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하는 부분은 주식을 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우리나라 뭐 일본하고 이런 부분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다 몰리면서 이렇게 또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그러면서 신용 물량 완전히 털어냈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 거고, 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뭐 미국 연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또 이제 지소미아도 좀 이렇게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 지금 이제 미국발 이런 부분이 더 이제 크게 좀 새로 다가왔죠. 그런 부분 악재가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악재가 나왔지만 그 악재가 또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악재가 소멸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갈 확률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무엇이 다 안 좋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리죠. 바뀌면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저 미국 주가도 보시면 작년에 12월 달에 무엇이 안 좋다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이제 미국 주가 상승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졌었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여기서 좀 주춤주춤하고 또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는 모습을 딱 봤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미국 시장 끝났다. 이제 올라가는 거 끝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해가지고 나스닥 또 4천까지 가는 거 아이가,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다시 또 4개월 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전고점까지 돌파를 해버렸죠. 4개월 만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되면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좋은 흐름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의 지금 내년에 대권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분명히 또 조만간에 시장 분위기를 되돌릴 만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 만들어내면 이제 트럼프는 그냥 안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거는 뭐 트럼프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이왕 벌어져 버렸죠. 뭐 벌어져 버린 부분 너무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항상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벌써 뭐 금융위기, 뭐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뭐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 지금 뭐 하락의 하락을 거듭해 놓은 상태죠.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 위치를 봤을 때 그렇게 뭐 겁먹고 쫄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파월 의장의 좋지 않은 뭐 이런 발언이 나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